요즘 우리 아이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바람이 하나 있다는데요. 맨날 땅콩하라고 놀려서 키 크고 싶어요. 키 크고 싶어요. 또래보다 유난히 작은 우리 아이. 잘 먹고 잘 자건만 대체 왜 키가 안 크는 걸까요? 성장판이 갖추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1차적인 성장은 많은 필요가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성장판은 문 같은 것이 아니라서 한 번 닫힌 성장판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엄마 아빠 키가 작아서 그냥 원인 없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인 불명의 저신장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옹다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지구성 운동을 바탕으로 한 점핑 형태의 운동이 그 키 성장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멈춰버린 우리 아이의 키.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게 하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키에 대한 열풍이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이 키를 쑥쑥 크게 하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부터 그랬거든요. 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요. 네. 그 친구들 보면은 벌써 170cm를 그래요. 훌쩍 넘는 그런 아이들도 예. 있어요. 아, 그런 걸 보면 아, 우리 아이는 언제 크나 은근히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비단 그게 정 원장님 고민이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키는 도대체 왜 이리 작나, 뭐 언제쯤 쑥쑥 클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그 고민 말끔히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인제의대 상계 백병원 소아청소년과의 박미정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때가 되면 어른이 크겠지만요. 우리 또 부모 입장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안 크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러는데요. 물론 키라는 게 이제 시기가 따로 있어서 성장 시기가 따로 있고 또 멈추는 시기가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성장이 보통 이루어지는 건지요? 처음 사춘기가 시작되고 나서 약 2, 3년 동안에 남자는 약 25cm 정도, 여자는 2, 3년 동안 약 20cm 정도 성장이 있고 나서 키가 그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마다 굉장히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여자의 경우에는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만 14에서 15세 정도이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만 16에서 17세,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면은 거의 성장이 끝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엄마 아빠 키가 작아서 아이가 작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요. 유독 엄마 아빠 키는 크신데 아이는 좀 늦게 자라거나 작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키 성장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약 80% 정도, 또 환경적인 요소가 약 2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부모님의 유전적인 체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커도 아이가 작은 경우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아이가 너무 영양이 부실한 경우,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잘 안 먹는 경우에 안 자랄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너무 운동을 안 하고 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너무 사춘기가 빨리 진행되어서 키가 빨리 성장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주 드물게는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혹은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네. 아이의 그 성격에 따라서도 그러면 키가 좀 좌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굉장히 예민하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밝혀진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80% 정도 되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병원에선 키가 작은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4학년 11살 예찬이. 또래보다 유난히 작아 예찬이 엄마는 고민이 많다.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부분도 좀 있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성장판 검사도 한다고 하니까 요즘도 그런 추세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예찬이의 현재 키는 127.6cm로 또래 친구들보다 유난히 작은 편이다. 예찬이와 같은 남자아이들은 보통 13살에서 16살 사이인 사춘기에 급성장을 이루지만 사춘기 이전에라도 유난히 작다 싶으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보통 아이들의 키는 부모님의 키와 영양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특정 질환 때문에 키가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성장 클리닉에서의 꼼꼼한 진단이 중요한데, 그럼 이곳에선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 키도 재고, 앉은 키도 재고, 또 아이가 그냥 균형 있게 작은 건지 비균형적으로 작은 건지 이렇게 진찰을 하게 돼요. 또 일반 혈액 검사, 빈혈 유무라든지 뭐 전반적인 영양 상태,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아도 키가 안 자랄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의 분비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 또 갑상선 호르몬 검사, 또 성장판을 검사한다든지, 여자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경우에 염색체 검사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골 연령 검사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판 검사로 엑스레이를 통해 왼쪽 손과 손목을 찍어 뼈와 뼈 사이가 얼마나 벌어졌는가에 따라 성장 가능 시기를 알아보는 검사다. 골연령 검사는 저신장 혹은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혹은 성조숙증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간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인 경우나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키가 100명 중에 3번째 미만인 경우, 혹은 또래 아이들의 평균 키와 비교해서 10cm 미만인 경우는 성장 장애 혹은 저신장을 의심하고 골연령 검사가 필요하고요. 뼈 끝에 있는 연골이 자랄 수 있는 시기, 즉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은 키는 쑥쑥 자란다. 그럼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게 되면 키는 전혀 자라지 않는 것일까? 성장판이 닫히게 된다면은 뼈의 성장은 완료가 됐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완전히 끝났다 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키를 크기 위해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근육이에요. 근육이 강해지고 커지고 근력이 세지면서 또 다수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서 성장판이 완전히 닫혔다 해서 전혀 안 자라는 건 아니고, 그 뒤로도 조금씩의 성장은 더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키 크는 또 하나의 방법으론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다. 뼈와 연골 등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매일 밤마다 수개월간 맞아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키가 작다고 누구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 증명된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한 3,000명당 하나 정도라고 하니까. 만성 신부전, 콩팥 기능이 나쁘게 되면 아이가 잘 자라지 않게 되거든요. 그 경우와 자궁 내 성장 지연, 날때의 만삭인데도 2.5kg이 안 된다든지, 키가 45cm 미만인 경우, 만 4세가 넘어가도 따라잡기 성장이 안 돼서 계속 작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 대상이 돼요. 우리 아이의 키는 얼마나 될까?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아이의 키를 한 뼘 더 키우기 위해서 엄마의 관심이 필요하다. 네, 요즘 키 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하지만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키가 작다고 사실 병원까지 가야 되는 거는 좀 망설여질 때가 많거든요. 아, 교수님 언제까지 지켜보고 가야 되는 건죠, 병원은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작다 싶을 때는 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작은 경우가 보통 또래보다 약 10cm 이상 작은 경우가 되겠고요. 어떤 나이를 불구하고라도 보통 이제 한 1년에 4cm 이상 성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잘 체크를 해서 1년에 4cm 이하가 자라면은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데 아주 잘 뛰어놀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키가 작은데 굉장히 활동도 안 하고 피곤해하고 그렇다면은 한 번쯤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또 키가 잘 자라지만 너무 부모님 키에 비해서 애가 너무 잘 자라고 사춘기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면 그때도 한 번쯤은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 연령대별로 뭐 크는 시기가 따로 있는 만큼요. 관리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유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관리되는 게 조금씩 틀릴 텐데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죠? 부모님께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유아기 때는 어머님께서 무엇보다
골고루 다양한 음식에 노출시켜야 돼요. 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맞습니다. 3살 때 식습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이고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 쭉쭉이 마사지도 해주고 영유아기 때는 잔병 치레를 일단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잘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때는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아이들 특히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물론 이제 좋은 식습관 이제 형성시켜야 되고요. 네. 키가 너무 작다면 한 번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병원에 한번 내원해 봐도 좋고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안 먹던 아이들도 잘 먹기 시작하긴 하는데 너무 이제 불량식품 사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하다가 갑자기 살이 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한식 사랑하고 표준 체중, 너무 뚱뚱하지도 너무 말르지도 않게 표준 체중 유지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성장 클리닉을 찾는, 그리고 성장 클리닉에서 치료를 하는 가장 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는 짬짬이 물론 운동하면 좋고요. 또 깊은 잠을 자야 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침을 꼭 챙겨 먹여서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나중에 크겠지 하지 말고 사춘기 시기가 되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정말 성장판이 얼마나 남아있나 한 번쯤 체크해보는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어렵네요. 네, 부모 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또 요즘은 우리 때와 달리 아이들이 네.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주위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초경을 하고요. 굉장히 빨라진 것 같긴 한데요. 그 엄마들이 초경을 하면은 또 키가 안 자란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셔서 초경을 좀 늦추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초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고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 초경 후에 보통 키가 한 5에서 7cm 정도 자라고 맙니다. 그래서 일반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사춘기를 늦춘다. 사춘기를 늦추면 키를 많이 키우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일부에서는 그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춘기 조숙증인 경우에는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가 사춘기 뚜렷하게 늦추면서 키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진행이 되는데 혹은 이미 초경을 해서 너무 시기가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추는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이거를 헷갈려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춘기 때 키가 잘 자라는 것이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이 다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요. 성호르몬이 키를 키우는데 도움은 주지만 단지 성장판을 조금 빨리 닫히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성호르몬 억제를 하면은 키가 조금 덜 자라고 자라는 시기가 늘기 때문에 키를 많이 키우는 치료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 초경을 늦추어도 사실 키 크게는 큰 도움은 안 되는군요. 엄마들은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키 그렇죠. 크는 데는 뭐가 좋다면 할까 한번 해볼까 뭐 귀가 징긋해기도 하고 따라하기 일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좋다 그러면 따라하고요. 또 저게 좋다 그러면 한번 또 해볼까 하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 잘못된 정보도 참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잘못된 정보일지요. 정혜신의 특급 정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키에 대한 열풍이 대단한 만큼 키에 대한 정보 역시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잘못된 거 역시 아주 많거든요. 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나중에 살이 키로 가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이건 적당한 체중일 때 일부 맞긴 하지만 살이 많이 찐 경우엔 잘못된 말입니다. 소화 비만인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는 물론 호르몬 작용도 억제돼 오히려 키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위 행위를 하면 키가 안 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역시 잘못된 말입니다. 네, 자위 행위를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성장이 많이 진행돼 어느 정도 다 자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몽정이나 자위 행위가 키를 작게도 키를 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네, 키 크기 위해선 우유를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하지만 우유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작은 키가 쑥쑥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 1000cc 이상 많은 양의 우유는 철분 등의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선 단순히 우유만 많이 마시기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올바른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권도를 하면 키가 안 큰다고 해서 태권도를 가르칠까 말까 망설이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네, 이 역시 잘못된 속설입니다. 태권도는 팔다리를 쭉쭉 뻗는 동작과 관절을 펴는 반복 운동 동작이 많아서 성장판에 자극을 주고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 성장에 좋은 운동이지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1cm라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셨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무조건적인 맹신보다 제대로 된 정보로 우리 아이 숨겨진 키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가 쑥쑥 자라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물론 잘 먹고 잘 자고 또 많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럼 과연 언제 어떻게 먹고 언제 자고 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이어지는 건강 비법 대공개 시간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좀 일찍 자야 키가 큰다고 해서 좀 아이들 어머니들이 일찍 재우려고 이제 애를 쓰거든요.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근데 과연 아이들은 몇 시에 재우는 게 가장 좋은가요? 이론적으로는 초등학생이면은 한 11시 이전에, 중학생 정도에서는 12시 이전에는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애들이 학원 갔다 늦게 오고 해서요. 근데 잘 자야지 잘 큰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이고, 이 성장 호르몬이 하루 종일 분비되는 양의 약 70%가 밤에 자면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 잠들고 나서 한 1시간 동안에 더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밤 10시에서 한 새벽 2시 정도에 일반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지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잘 수는 없지만 짧게 자더라도 아주 깊게 잘 수 있는 숙면 환경을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아쉽네요. 예전에 제가 조금만 일찍 잤더란 말이죠. 지금보다 한 5cm는 더 컸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덜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생활 속에서 키 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운동이 있지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키가 쑥쑥 자랄 수 있을지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의 한 스포츠 센터. 경쾌한 휘슬 소리와 함께 축구 꿈나무들의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아직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라는데요. 190이요. 185요. 180. 한결같이 큰 키를 선호하는 아이들. 이유는 무엇일까요? 멋있기 때문에. 키 너무 작으면 이상하니. 운동선수가 되면 키가 크면 유리하잖아요. 맨날 땅콩하라고 놀려서 키 크고 싶어요. 진짜요? 키 크고 싶어요. 쭉쭉 빵빵 맵신하는 키 큰 사람이 될 거야. 오늘도 운동 산미경에 빠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바람과 함께 지금이 기회다. 이번 기회엔 꼭 내 아이를 롱다리로 키워보겠다는 어머니들까지 총출동해서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남자는 일단 키도 크고 건장해야 되니까 옷을 입었을 때도 굉장히 멋있을 수가 있고 요즘 멋있는 게 트렌드잖아요. 키 크면 싱겁다는 옛말은 가라.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라는데요. 농구를 통해서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프를 통해서 아이들 뼈에 있는 성장판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 클 때 그 성장판 자극이 가장 중요한 게 농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할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는 얼마나 차이를 보일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물론 운동 강도나 형태, 운동 소요 시간에 따라서 그 분비량은 적게는 3배, 많게는 50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동과 성장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중학교 2학년 3,000여 명 중 실험에 적합한 피실험자를 선정해 3년 이상 규칙적으로 농구와 유산소 운동을 해온 그룹과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그룹의 키를 분석해봤습니다. 연구 결과 농구를 한 학생 그룹의 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3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최종 예측 신장이 약 3, 4cm 정도 크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으로는
그 지구성 운동, 예를 들어서 조깅을 바탕으로 한 점핑 형태의 운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소아과 학회지에 따르면 칼슘 복용군과 운동군을 비교한 결과 운동을 했을 경우 뼈의 밀도를 더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한 번 하고 한 달 뒤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최소한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할 수 있는 운동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준비와 본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갖다가 같이 병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가장 좋은 것은 걷기예요. 성장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보약 운동. 우리 아이의 키가 작다고 속상해하지만 말고 꾸준한 운동으로 우리 아이의 숨겨진 키를 찾아주세요.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야,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또 좋아지고 키도 쑥쑥 크면 뭐 그러면 최고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요, 아이들에게 키 큰다는 기구나 이런 걸 사용하고요, 또 성장 보조제 등을 먹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 보조제 같은 것이 과연 정말 효과가 있고 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건지 선생님, 요거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어떤 키를 크게 한다는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억지로 다리를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 크게 키 크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유산소 운동하고 뛰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장 보조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반만한 보약이 없거든요. 어머니께서 건강한 식단을 차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보조제 같은 것만 먹여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주 영양소가 부족해서 못 자라는 경우에는 이런 보조제를 먹여서 키가 좀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그런 원인, 영양 부족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우에 이런 것을 먹고 갑자기 식욕이 좋아지면서 체중만 많이 는다거나 키는 별로 안 크고요. 또 사춘기만 빨리 진행된다거나 때로는 어떤 이제 선전만 믿고 키를 크게 해준다고 해서 시기를 성장 보조제만 먹고 있다가 자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어떤 병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제 보조제만 먹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아주 영양가를 갖추어서 골고루 먹기가 쉽지는 않은데 때때로 이제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무기질 같은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는 너무 편식하고 소식하는 경우나 너무 오랫동안 그 항생제를 먹거나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영양제를 뭐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이 아이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장 보조제 무턱대고 먹이기보단 말이죠,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해서 권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신 우리 상기백병원의 박미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소아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2009 희망 나누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아 척추측만증이나 소아 각막 이식과 같은 질환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 겪는 그런 소아 환자 100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나 아래 번호로 연락 좀 주세요. 네, 와우. 고맙습니다. 내 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하고 이를 지켜만 보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계실 수 있는데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소식으로 따뜻한 봄날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벌써 따뜻해지네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